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4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예측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드니프로 강의 기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 러시아는 침략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 계산서를 받게 될 것이고, 끝나지 않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 붕괴와 외교적 고립으로 국가 존립의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으로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을 본 러시아 국민들은 그동안 푸틴이 보여주었던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러시아 내 혁명이 성공하여 푸틴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러시아도 서방 세력과 함께 자유주의 진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러시아가 푸틴 제재하에 전체주의를 유지하게 된다면 세계는 이전보다 더 높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군이 기어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장악하고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린 뒤 러시아의 입맛에 맞는 괴뢰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전쟁에서 증명하듯 정부가 무너진다 해도 군대와 국민이 러시아에 항복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괴뢰 정부에 맞서는 반군을 조직해 러시아에 대항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나토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반군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군과 반군의 교전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점점 재정이 고갈나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말 것입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소련이 괴뢰 정부를 세웠지만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쫓겨난 것과 같은 결말이죠. 이 경우에도 러시아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푸틴의 판단력과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대중들은 국가 경제 상황과 입지 하락에 분노하여 푸틴을 몰아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나름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시나리오부터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무너지고 러시아가 세운 괴뢰 정부에 저항하던 반군들마저 진압되는 상황인데요.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냉전을 하던 유럽의 철의 장막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 과거 냉전 시대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되었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밀린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러 감정이 더욱 격해져 참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러시아군이 군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행여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날이라도 온다면 나토 헌장 5조에 명시된 바 상호 방위 의무가 가동되어 나토 30개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갈래의 가능성 모두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유엔은 현지 시각 3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특별총회를 통해 발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각종 동물 모양 봉제 인형을 앞에 두고 표결에 임하여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살상이 급증한 현실을 강력 비난하였죠. 그리고 이 안건은 193개의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41개국이 찬성을 하고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등의 5개 국가가 반대하였으며 중국,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35개국이 기권하여 결국에는 최종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강제력이 없어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못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다양한 방면에서 제재하는 데 있어 근거하는 결의안이 될 수 있죠.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이 길어짐에 따라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도 건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스푸티차는 10월 초의 가을 장마철과 3월 말의 해변기, 토양이 뻘러 변해 통행이 힘들어지는 시기로 이때는 사람과 전차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진흙 속에 파묻히게 되어 과거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소련을 지켜준 기적이기도 했고,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절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됐죠. 아직 3월 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기적적으로 3월에 대폭설이 일어나 이 라스푸티차의 시기를 훨씬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3월 3일부터 5일까지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일대의 현재 기온이 눈이 쌓일 정도로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전부 땅에 흡수되어
러시아의 진군을 막는 라스푸티차로 변할 예정입니다. 정말 하늘이 돕고 있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일 오후 9시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의 주둔 지역을 선제 타격하는 행보를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14기계화 여단, 95 공중 강습 여단은 새벽 1시를 기점으로 마카리브 지역 탈환에 성공했죠. 반면 러시아는 애써 우크라이나를 강화시킨 공수부대가 낙하 지점을 잘못 선택하여 현재 주둔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에게 즉시 발각되어 투항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러시아군의 작게 계획이 담긴 문서도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어가 러시아는 현재까지 세워뒀던 모든 작전 계획을 갈아엎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부한 러시아의 전차병들이 전차를 버리고 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그것을 노획하여 타고 다니는 인증샷이 SNS상에 떠돌고 다닐 정도인데요. 여태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이 정도쯤 되면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할 만도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푸틴은 그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라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푸틴은 과거보다 훨씬 비합리적이고 변덕스럽게 변하여 매우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혼란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일 지경이기에 우리들의 상식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전황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푸틴이 정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듯한 행동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법상 금지된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 심지어 이 집속탄 속에는 나비 지뢰까지 담겨 있었다는 보도도 나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비 지뢰는 옛 소련이 개발한 나비 모양의 지뢰로 파편을 사방으로 터뜨려 큰 살상 효과를 내는 무기인데요. 그 독특한 모양 때문에 장난감으로 인한 아이들이 무심코 만졌다 피해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라는 별명을 얻었죠. 러시아는 이러한 나비지뢰를 사용할 정도로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린 거죠. 전쟁법상 병원을 공격하는 것도 절대 금기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민간 어린이 병원을 공격하여 현장에 있던 21명의 어린이가 즉사하였습니다. 국적을 가릴 것 없이 모두의 규탄을 받아야 하는 비인륜적 행보이지만 현재 러시아 의회는 이러한 소식을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이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거나 SNS에 공유한 이들을 최대 15년형으로 투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다가 과거 러시아 제국의 황제 차르가 그랬던 것처럼 피해 일을 사건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 현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민간인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자국민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개전 7일을 넘긴 현 시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보다 3배에 가까운 피해를 보입니다.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사망자는 현재까지 6,000명에 임박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에서는 하루에 400명꼴로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400명의 전사자를 낸 미국보다 훨씬 큰 피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이러한 러시아군 사망 소식을 거짓 기사라고 주장했으며 이제는 일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국가가 영웅의 가족을 책임지겠다 라며 말을 바꾸었죠. 하지만 그 영웅에 대한 보상은 겨우 1인당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해소가 단순한 훈련인 줄 알고 간 곳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이었고 그곳에서 꽃다운 청춘을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청년들의 목숨값, 평생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영원히 상실해버린 부모에 대한 보상이 겨우 13만원이라는 푼돈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SNS에서는 러시아의 한 군인이 상부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겨 오열하고 있자 이를 안쓰럽게 본 우크라이나의 현지 주민이 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어 영상통화를 시켜주는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식량 보급도 잘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건넨 따뜻한 홍차와 빵도 허겁지겁 먹는 군인을 보며 함께 있던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는 영상이 퍼지자 어떻게 침략당한 피해국이 가해국보다 가해국의 군인을 더 존중해주냐며 러시아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부의 부당한 포격 명령에 한 지휘관은 그곳에는 민간인 밖에 없다. 민간인이 떠날 때까지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항명하는 상황이 24시간 분량의 도청 녹음 파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푸틴만의 독단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오후 8시 50세 이하의 남성들을 모두 소집하는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리게 이릅니다. 자국민 남성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전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기지 않는 푸틴의 정신나간 행동에 드디어 러시아 시민들이 터져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반전 시위의 물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 당시 레닌그라드 포위전의 생존자의 90세 할머니가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 군경에 의해 체포 구속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으며, 소련 시절 군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출범한 선전단체인 러시아 군인 어머니에 마저 전격적인 푸틴 규탄 시위를 벌이며 하루 종일 시가지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군대 내 부조리 개선, 타국과의 포로 교환 요구 등 사실상 이전의 선전 기능은 잃어버리고 오직 군대에 있는 아들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러시아의 특성상 이 단체의 걸기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 군경조차 이들을 과격하게 제압하는 것은 금기시될 정도이기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위해 이들이 나섰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권력이 강한 러시아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자식을 살리려는 엄마보다 강한 인간은 없죠. 이기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도 타국에 대한 자국의 잔인한 행위를 막는 것보다 내 아들을 엄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막는 어미의 마음이 더 큰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잘 간파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의 부모에게 자녀를 귀환시켜주겠다며 이들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 부모들과의 전화 한라인을 개설하고 자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 러시아 일반 시민들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다 죽는다, 푸틴을 끌어내리고 모두를 살리자는 제목을 한 러시아 네티즌의 글에는 현재 러시아의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해외 금융과 주식에 대한 접근이 막혀버려 자산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루블라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돈이라도 달러로 바꾸려고 은행에 가보았지만 은행 사이트는 마비되었고 통장은 동결되었습니다. TV 뉴스에 군대에 갔던 제 친구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인터넷으로 상황을 알아보려 하니 뉴스 사이트들도 모두 먹통입니다. 러시아 본토가 침공이라도 당했나 싶어 해외로 도망치려 했지만 출국도 금지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도 모두 압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은 푸틴인데 왜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을 탄압합니까? 옆집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하여 위로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루블입니다. 답답해서 게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임 플랫폼에 대한 접근도 막혀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참은 친구가 함께 시위를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왔더니 웬 너댓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어린아이들은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크라이나 대사관 근처에 꽃 몇 송이를 놓았을 뿐인데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적인가요? 왜 우리를 공격하나요?